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1월부터 김 생산이 시작됐는데 지난해보다 작황이 부진합니다. 고수온동 기후변화로 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올해 생산을 포기한 어민도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발을 가득 실은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김발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설치해뒀던 김발은 뿌리가 약해지면서 김이 이탈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뿌리가 다 빠져서 그 김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전국 김 생산 주산지인 고흥에서 지난달 말부터 햇김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작황은 작년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채묘 시기 김이 누렇게 변하거나 뿌리째 떨어져 나가는 황백화 현상이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바닷물 속 영양 성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황백화는 고수온과 잦은 비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럴 때는 32,000톤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11,000톤 정도가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영양염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고. 작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올해 김 양식을 포기한 어민도 있습니다. 김 채취가 한창인 시기지만 이렇게 항구 옆에는 바다에서 걷어올린 김발이 쌓여 있습니다.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등의 비용은 올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구암항에서 거래된 김 최고가는 120kg 한 포대에 31만 원 선.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올랐습니다. 공장은 어려움이 많고 어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야지 조금 싸게 하도록. K 김인기로 올해 전남 김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화랑에도 작황 부진에 따라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낮다 하면 크게 터지는 전세 사기 피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시세가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대량으로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 때문인데요. 특정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시세가 저렴한 소형 대단지 아파트. 순천 시대, 광양 성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피해자 대부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고 사회적 독립을 위해 나선 청년입니다. 강릉에서 순천으로 이직하면서 집을 알아보게 됐고 연중에 오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원룸들이랑도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부동산에서도 시대 아파트를 추천하더라고요. 전남에서 접수된 1,075건의 전세 사기 피해 가운데 68%가 아파트에 몰려 있습니다. 표적이 된 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대량 매집이 가능한 구조라서 수십에서 100채 이상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정 아파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청년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상황.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전단이나 현수막을 보고 아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언론에서 보면은 광양시, 순천시가 갭 투자하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나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의 관리 감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정 법률적 지원에 나섰으며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안 안좌 솔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주민 이익 공유 모델을 직접 살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구상 속에서 신안의 사례가 왜 주목받는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문현철 기자입니다. 앉아도 들르기로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신안 안좌 솔라시티는 농사짓기 어려운 염해 농지를 활용해 만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소에서 나온 이익을
분기마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203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를 100기가와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 총리는 또 햇빛 소득마를 넓혀가기 위해 금융 지원과 전력계통 문제 해소, 교통 부족 지역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소멸을 극복한 선도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안의 이런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의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축과 특구 지정, 파격적인 규제 협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시단위 최초로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청년 친화 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 정책의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갖춘 청년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과와 청년교육국을 신설했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순천시는 2년간 10억 원 규모의 청년 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5년간 정부로부터 청년 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의 인구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도시 안의 농촌 지역인데요. 6개 읍면 지역 가운데 5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광양시 인구는 15만 5,180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15만 2,160여 명을 시작점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4년 연속 인구 증가 성과는 올해 가장 큰 시정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는 청년 중심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정주 지원 정책 등이 신구 증가를 견인한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늘어난 것이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전년 941명이 이렇게 전년 또 출생하였는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1,038명.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도 1,038명은 10% 넘게 증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인구 정책에 여전히 과제가 없지 않습니다. 도시 안의 농촌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광양적 6개 면적 가운데 옥곡면을 제외한 봉강면 등 5개 면적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양시 옥곡면 등 5개 면적 인구는 지난 2022년 12,230여 명이었던 것이 지난달 말 기준 11,190여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인구가 뭐 일자리라든지 주거 복지 이런 문제로 이 대도시로 빠져나감으로써 그 면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시는 현재 빈집 활용 정책과 농촌 체험, 귀촌 유인, 스마트 농업 확대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인구 감소는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 도시 이동 추세 속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인구 정책이 더욱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시책들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달라지는 7대 분야 105건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 일자리 경제에선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농업축산 분야에선 여성 농업인의 특수 건강검진 지원 연령이 80세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 경기가 내년 1분기에도 여전히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BSI 기업 경기 전망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3으로 올해 4분기에 비해 4.6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17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상인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연말 기부 열기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현재 43억 5천여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가량 낮은 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개관한 메모리 힐즈 추모공원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법인 기부가 26억 5천만 원, 개인 기부가 17억 원으로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의 재정 여건이 모두 위축된 점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주삼동 2통 주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5통 개원 장곡마을 주민 1동 15만 원, 6통 월산 대곡마을 주민 1동 15만 원, 7통 해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8통 대평 오산 기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9통 고막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주암 노인회 1동 10만 원, 주암 부녀회 1동 10만 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1동 20만 원, 여수 한신아파트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승주읍 서동마을 오환학 이장님 10만 원, 왕조 1동 조례주공 1단지 주민 1동 30만 원, 남제동 두원파크빌 주민 1동 10만 원, 서울그릇 10만 원, 장터맛집 10만 원, 순천시 남제동 샘연합의원 10만 원, 칼국수엔 냉면쟁이 10만 원, 10통 주민 1동 37만 6천 원, 22통 주민 1동 79만 원, 장천 1동 주민 1동 65만 5천 원, 순천시 장천 2동 주민 1동 51만 원, 순광식당 30만 원, 장천 4통 주민 1동 32만 원, 효동회관 50만 원, 외서면 월평마을 주민 1동 15만 원, 고흥군 고흥읍 복남마을 주민 1동 30만 원, 호영마을 주민 1동 30만 원, 남양면 선정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